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1년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21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됩니다. 김준호는 35세였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큰 회사였습니다. 출장이 많았습니다. 지방지사를 순회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이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월급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이지은 33세였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8세, 딸이 5세였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사랑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미안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지은은 좋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집도 깔끔했습니다. 준호가 출장 갔다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2021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출장 예정이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지은과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일찍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KTX를 탔습니다. 9시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9시 30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28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잤나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신발, 지은의 신발, 아이들 신발. 그리고 남자 구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췄습니다. 남자 구두였습니다. 250 사이즈쯤 보였습니다. 누구 신발일까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쪽에서 빛이 났습니다. 침실 쪽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침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외쳤습니다. 지은은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옷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민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박민수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박민수를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준호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몇 번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 외쳤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이라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10년이면 결혼 내내였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언제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출장 갈 때마다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주 10년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출장 가면 민수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씩 함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민수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알았다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놀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아빠처럼 행동했다는 건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없을 때 민수가 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는 물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과 딸, 진짜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머리카락을 가져갔습니다. 준호의 DNA와 비교하는 검사였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은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8년, 5년을 함께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와 아들의 DNA 일치율 0%. 친자관계 아님. 준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지를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준호와 딸의 DNA 일치율 0%. 친자관계 아님. 둘 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에게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둘 다 민수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8년, 5년을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밤마다 재웠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지은은 당시 독신이었습니다. 27세였습니다. 민수를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였습니다. 민수는 33세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을 사귀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중국 지사였습니다. 3년 예정이었습니다. 지은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였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6개월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년 후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수가 귀국했습니다.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회사 사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씩 비웠습니다. 지은은 그때 민수를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지은은 준호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DNA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숨겼습니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역시 민수의 아이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준호는 몰랐습니다. 10년간 지은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준호가 집에 있을 때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준호가 출장 가면 민수가 왔습니다. 민수는 아빠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민수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DNA 결과를 봤습니다. 친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복잡했습니다. 8년, 5년을 키웠습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잠깐 다른 곳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왜 가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지은의 불륜이 인정됐습니다. DNA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친권은 지은에게 갔습니다. 생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친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교섭권은 인정됐습니다.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했습니다. 친자는 아니지만 8년, 5년을 키웠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민수는 지은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이었습니다. 준호는 38세가 됐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컸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11세, 딸은 8세가 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준호 아저씨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지은과 민수가 숨겼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준호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2년 전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1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키웠던 아이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